Recording in progress. 네? 그렇구나. 자, 66페이지죠. 주요 인물과 부차적 인물이라고 할 때 주요 인물은 딴 게 아니라 주인공 정도로 이해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부차적 인물은 그 주변적인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엑스트라 정도? 엑스트라라기 하기엔 좀 그럴지는 모르지만 이 작품은 돌다리라는 작품인데 돌다리는 제목 그 자체가 전통적 가치를 드러냅니다. 예전엔 유명한 그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교과서 바뀌고 나서는 좀 등장하진 않았지만 모의고사를 보면 충분히 비연계로 나올 수 있는 작품이기는 해요. 일부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의 전심을 지느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셨다. 웬일인지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손자 아이들.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로 갈 걸 뭘 하러 오누? 이젠 어머니께서도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하러 왔다우.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함께 한 데서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자, 지금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따라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상황 뭔지 알겠어요? 지금 상황이 음, 음, 지금 문제? 아니 3문 개념은 더 나와요. 지금 자, 아들은 여기서 아들은 서울에 살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금 시골에 사는데 이 아들에게는 자식들도 있는 거죠. 어머니라고 하는 부차적 인물의 66페이지야. 부차적 인물의 욕망은 뭐냐면 이런 시골에서 사는 것보단 서울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하고 아들은 부모를 서울로 모시고 싶어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아버지는 어떤 인물이냐?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따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자 직업은 의사. 아들은 자식이 있고요. 직업은 의사입니다.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 집이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이치에 맞는 것. 자,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 못하는 것. 병원이 작아.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있고 충분하고.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바꾸기에 쉬운 것.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오는 거. 그러면서도 가격은 싼 것. 염하기는 하지만 32,000원. 건물이 32,000원이야. 시대가 지금 언제야? 무척 옛날인 거야. 1900년은 무슨, 자, 1900, 아니지. 1900년대. 그렇구나. 자, 깜짝이야. 일제강점 그 정도 시기라든가 아니면 해방 이후, 전쟁 이후. 32,000원. 지금의 병원을 팔면 15,000원쯤 받겠지만 2만 원 정도가,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인 집값 32,000원은 따로 있어야 되는 것. 자, 지금의 병원은 팔면 15,000원은 마련되지만 그거는 내부 인테리어와 병원 기기들이나 다 쓰게 되면, 자, 32,000원인데 시골에 땅을 든 데야 1년에 고작 3,000원의 실리 이익이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만 원 하나씩은 3배가 넘는 수익을 뽑을 자신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 다음이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뭐 하면 돼, 원래? 대화 처리로 해도 되지만 이걸 아들의 대화를 대화로 처리하지 않고 요약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왜 내려온 거야, 그러면? 아빠, 땅 파세요. 병원에 투자하세요. 병원 제가 모실게요.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온 거야. 여기도 그러면 순수하게 모시는 것 같지는 않아. 서로 하면 될 것 같어.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준비를 하러 왔다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아들이 어, 아들이 한 이 얘기는 실제로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병원비랜다. 병원 건물을 구입하는데 시골에 있는 땅, 농토 다 팔아버리자는 얘기지. 아들의 이렇게까지 잠잠히 들었다. 왜? 물음표. 잠시만 오라. 나도 좀 생각해보고 대답해야겠다. 학원은 다시 게을러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잡수시면서 이었다. 자, 그래서 개울에서 다리를 고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치는 거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 봐. 그 다리 처음 놓을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화문이서, 연화문은 몇 명이냐면 열이 넘는, 줄여서 연화문, 리을 탈락시켜가지고 더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하다니. 나무 다리가 있는데 그건 왜 고치시나요? 그것은 나무 다리.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든 넌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 시쳇 사람들은, 시쳇은 요즘 시쳇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쳇말 이 단어 그대로 씁니다. 시쳇말. 시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 하는 말, 유행하는 말을 시쳇말이라고 합니다. 모두 인정이란
사람한테만 쓰는 건지 알더라. 내 할아버지의 산소의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네다 보셨고 내가 천잘 끼고 천자문 책을 끼고 그 다리로 글 읽으러 댕겼다. 네 어미도 그 다리로 가마를 타고 내 집에 결혼하러 왔어. 결혼해서 왔어. 가마. 나 주건 그 다리로 건네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하더니 아들의 제안을 뭐 하는 거예요? 음, 거절한 거. 그 다리, 이 나무 다리와 지금 반대되는 돌다리는 어떤 거야?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소재인 거죠. 그것을 버리고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땅은요, 땅은 아버지는 어쩌면 여긴 안 나왔지만 그 가지는 전통적 가치, 어떤 본질적 가치,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 땅이란 어, 정성껏 농사를 짓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것으로 성실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들은 근대적 가치로 그거를 물질적 가치로 보고 사고 파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근데 이 소설에서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할 것 같잖아. 전체 소설에서 후반부에서 그래도 아들이 착해. 왜? 아버지를 이해해. 아버지는 그러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 넘어가 볼까요? 어떤 거요? 본질적 가치. 자, 그다음. 자, 캐릭터 그때 얘기하면서 했었는데 사람 소개하는 부분인데 이게 옛날 소설이에요. 옛날 소설. 유광옥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렇게 뭐 영남 하천군 사람 그는 시를 어느 정도 지을 줄 알았으며 과체를 잘 한다고 남쪽 지방에 소문이 났다. 이 과체란 지금 어휘풀이가 안 나 있는데 과거 시험의 글짓기 정도로 할까요? 과거 시험에서 오는 시험 과목에 에, 관련된 글을 짓는 걸 잘한다고 남쪽 집에 소문이 났고 그의 집은 가난했고 신분은 낮았어. 양반 사대부는 아니었던 거야. 당시 시골 풍속에 과거 시험을 보는 자를 대신하여 글을 써준 생계를 꾸려가는 자가 있었다. 광옥도 대신 글 써주는 재주로 이득을 취했다. 능력은 있었지만 신분은 낮았다. 하지만 이건 불법인 거죠. 그렇죠? 누군가를 대신해서 글 써주는 거. 그런 캐릭터를 소개해주고 그와 관련된 소개를 한다는 건데 별건 없어요. 여기 뭐 직업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캐릭터라는 건 그 인물, 해당 인물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었어. 왜요? 승혁이 안 왔어. 연락도 안 돼. 자, 윤지는 여기 학교 일 있다고 해서 학교 나가지고 여기로 들어와 있어요. 자, 운수 좋은 날은 알죠?
내면 심리는 내면 심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내면 심리를 여기선 직접 해설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제시하는 거, 해설, 설명, 분석 등등.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빗속에 우장도 없이 비옷, 우산을 통틀어서 우장이라고 합니다. 비와 관련된 장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비 관련 장비, 그지? 그 먼 곳을 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그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주저한 이유를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이날따라 김첨지, 운수선날 알죠? 아내가 설렁탕이 먹고 싶다고 해서 비도 굳은 날씨인데 억지로 나와서 일하는데 다른 땐 손님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는데 이날따라 손님이 연달아 계속 잘 붙어가지고 돈을 잘 벌게 되는데 이날은 하루 매상이 괜찮은데 또 좋은 코스 돈 벌 수 있는 손님이 또 타니까 그게 덜컥 겁이 나는 거야. 왜? 호사다마라는 말 들어가서 그거 이제 맞아. 나 틀린 말은 아닌데 좋은 일엔 마가 많이 낀다 이런 말이야.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아내의 부탁에 마음이 캥겼다. 이건 뭐야? 인물의 심리를 다 직접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앞집 마님한테 부르러 왔을 때 병인은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샘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띄우며 병인은 누구? 아내 얘기하는 거. 병에 걸려 있어서 아파서 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아내의 이미지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죠. 연이은 행운에. 내적 갈등, 심리적 갈등 얘기하는 건데요. 한계령이라는 게 노래 가사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거 아나? 양희은의 양희은이라는 가사 알아 혹시? 응, 가수 맞아. 맞아. 그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 되게 유명한 노래긴 한데 이 내적 갈등은 한 인물의 고민인 거죠, 고민. 내부전한 고민. 내적 갈등과 반대되는 말을 생각하시면 외적 갈등인 거죠. 순수하게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건 100%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가 있으면 내적 갈등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먹어? 이렇게 돈이 한정적으로 있는데, 아, 이거 떡볶이를 먹을까? 뭐, 냉면, 아이스크림 먹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할 때, 음, 그런 거 우리가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순수하게 내적 갈등은 없어. 돈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돈이 충분히 있으면, 고민 안 하고 그냥 하나 먹고, 혹은 먹는 용량, 자, 어쨌든 그래. 봐봐. 어, 그래서 왜 발생했는가가 항상 중요하다는 거. 가보죠. 그렇지 않아도 세상살이에 올곧지 못함에 부대껴 오던 날이었다. 나날이었다. 항상 누가 셀카인지 몰카인지를 봐야 돼. 1인칭 시점인지 전제가 작가 시점. 3인칭 시점인지. 세상살이에 올곧지 못함.
시달려움. 현실의 부정적인 모습. 정의롭지 않은 일상. 정의롭지 않은 삶. 그러한 것에 억지로 견뎌오던 나날이었다. 나는 자연히 튼튼하고 믿음직스러웠던 원래의 뚝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형이네요. 튼튼하고 믿음직스러웠던 원래의 뚝. 일종의 뭐겠어요? 보호막이라고 할까요? 나를 보호해주던. 정의롭지 못한 현실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던.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거야? 현재까지 되게 정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오게 되면서 원래 나를 막아줬던 이거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이제는 결코 젊다고 할 수 없는 나이의 그가 더욱이 몇 년 전에 대수술로 건강마저 염려스러운 그가 아파. 그는 아팠어. 겪고 있는 상심의 정체, 마음의 상처, 마상? 심, 상심은 마상입니다, 마상. 어떤 좌절 정도라고 해도 돼요. 나는 알 것도 같았다. 준영아, 여기 좀 닫아줘. 고마워. 좀 낫다. 오케이. 아니, 정녕 모를 일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를 짓누르고 있던 장남의 멍해가, 장남이네요. 겪어진 것은 겨우 몇 해 전이었다. 아버지가 없었어도 우리 형제들은 장남의 어깨를 받고 무사히 한 몫의 사람으로 커올 수 있었다. 그러면 장남인 그가 여러 형제들, 나를 포함한 형제겠지? 나를 포함한 형제들의 뒷바라지를 다 해준 거야.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우리들이 그의 어깨에 등에 매달려 있던 때 그는 늠름하고 서슬퍼런 장수처럼 보였다. 아주 무서운, 권위 있는. 우리들이 그의 어깨 등에 매달려 있을 때는 어떤 거야? 우리가 그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뭔가를 할 때. 내 큰오빠가 얼마나 멋졌던가를 흡사 증인이 되어주기나 하려는 듯 호련히 나타난 은자를 그의 신목소리를 상기하면서 떠올리면서 나는 문득 마음이 편안해졌다. 자, 은자. 내 큰오빠군요. 은자. 은자는 누구야? 그 증인. 오빠가 그 뛰어난 장수였을 때의 그 과거의 모습을 알고 있는 누군가겠네요. 자, 그리고 그 애의 신목소리, 목소리는 신목소리고 나는 왜 마음이 문득 편해지죠? 그 가장 빛났던 큰오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아마 마음이 편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튼튼하고 믿음직스러웠던 원래의 뚝이 아마 큰오빠의 모습이었고
근데 그가 지금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 상심하고 있는 모습. 그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데 한때 대단했던, 멋졌던 그 오빠의 모습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위안을 받는 거지. 왜? 나한테 기둥이 됐던 어떤 존재가 나약해져서 힘 빠진 모습을 보는 것처럼 또 속상한 건 없거든. 아직 너희들이 나이가 좀 안 돼서 그렇지. 그러나 그날 밤에도 다음 날 밤에도 나는 은자가 노래를 부르는 클럽에 가지 않았다. 은자가 노래를 부르는 클럽, 은자의 직업은 가수인 것 같아요. 밤무대 가수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유명하진 않은. 그렇다고 그의 전화를 잊은 것은 절대 아니었다. 그의 전화? 잊기는커녕 틈만 나면 나는 철길 동네의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곤 했다. 멀리는 기린 보이고 오목대까지 두 줄로 달려오는 레일 위로는 햇살이 눈부시게 반짝이 미끄러지곤 했었다. 먼지 앉은 잡초와 시궁창물로 채워져 있던 하천을 건너며 곧바로 나타나던 역의 저탄장. 저탄장이 뭐냐면 석탄을 모아놓은 장소를 저탄장이라고 해요. 옛날에 기차에 레일이니까 철길, 연료는 석탄이었으니까 하천은 역의 서쪽으로도 뻗어 있었고 그것의 뜻방 동네는 홍등가에서 홍등가가 뭔지 아니? 어 일종의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 창녀촌을 홍등가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죠. 몸 파는 돈 받고 몸 파는 여자가 잠깐만. 내가 그 모여 지내는 데가 보통 그 유리창이 있는 작은 크기의 그 유리창 안에 어 자기 얼굴을 보이는 모습으로 호객행위하는 여자들이 있었어. 근데 거기에 불빛을 보통 붉은 계통의 빛으로 조명을 꾸며가지고 놓았던 거리가 있거든. 거리 우리가 그걸 그 붉은 빛이 아무래도 어 다른 색깔보다는 그 붉은 빛이 일종의 상징 같은 거야. 그런. 음. 그래서 대낮에도 짙은 화정에 여인네들이 뚝기를 사상해 했었다. 동네에서 우리 집은 아들 부잣집으로 일컬어졌다. 자, 아들 부잣집.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자, 있기는커녕 틈만 나면 나는 철길 동네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곤 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미 성장해서 큰오빠는 아버지처럼 거대했던 보호막 대단했던 그 모습을 이젠 상실하고만 현재의 모습인데 그 어릴 때 큰오빠의 모습을 알고 있는 은자 나랑 어릴 때 같이 지냈던 동네에서 했던 사람인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클럽에 찾아가기로 약속을 했나 봐 은자랑.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전화로 인해서 여기 지금 뭐예요? 과거 회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추억 속으로. 장대 같은 아들이 내리 다섯 그리고 순서를 맞추어 밑으로 딸 둘, 총 일곱 형제. 먹는 입이 많아서 어머니는 자, 딸 둘, 다섯, 아들 다섯. 겨울 김장은 두 접씩 하고도 떨어질까 노상 늘 걱정. 둥근상에 모여 앉아 머리를 맞대고 숟가락질 하다 보면 농장 내린 사람은 나중에 맨밥을 먹어야 돼서 반찬이 없어. 단 한 사람. 우리 집의 유일한 수입원인 큰오빠만큼은 언제나 따로 상을 받았다. 그만큼 집에서 대우를 받는. 아버지도 안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그 많은 식구들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답게 큰오빠는 건드리다가 만 듯한 밥상을 물렸고 그럼 그 밥상에 우리 형제의 별식으로 차례가 오곤 했어. 늘 커 보였던 큰오빠.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이제 자식들이 다 컸고
독립했고, 근데 그 가장을 짊어진 무게를 내려놨어.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뭐 했어? 아파서 수술까지 받았지. 이제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애들은 이제 다 커서, 그럴 때, 그런 큰 오빠의 모습인데, 여기서 내 심리적 갈등이 어디 나와? 큰 오빠의 심리적 갈등은 잘 모르겠어. 나의 심리적 갈등이 있어. 어디? 가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 은자랑 우연히 전화 통화가 돼가지고 목소리를 듣고 얘기 통성명하면서 뭐야? 은자를 찾아가기로 아마도 전화하면서 약속을 했나 봐. 그래서 자꾸 못 가는 거야.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대신 그렇다고 은자가 싫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은자랑 전화 통화 이후 어느 정도 잊어먹었던 혹은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었던 어릴 때 큰오빠가 아빠 노릇하면서 지냈던 옛날이 자꾸 생각나는 거지. 이런 소설. 이거 소설 읽어보면 생각보다 짠해. 느낌이. 그래서 결국 이 소설의 엔딩은 은자를 결국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같은 고향 친구인데. 여기에서 나는 소설가로 나와요. 자전적 소설이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소설가로 나오는 작가로 나오는데 결국 안 찾아갑니다. 왜 안 찾아갔을까? 과거의 추억은 추억으로 남거든. 무슨 얘기냐면 오빠는 오빠대로 변했지. 그, 그 고향 동네 찾아가면 이렇게 옛날에는 너무 많이 변했어. 고향의 모습은 없어. 그러면 고향에 어릴 때 내 그 살았던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잠깐만 기다려봐. 여보세요? 아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어릴 때 그 힘들게 살았지만 때묻지 않고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게 다 남아있지 않아. 근데 오로지 누구 하나 남았어지. 은자. 그리고 목소리 통화는 했지만 내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은자의 모습은 아니 머릿속에 남아있단 말이야. 밤무대 가수로 지금 뛰고 있는 은자이긴 하지만 이 모습을 어릴 때 추억 그대로 보고 싶어가지고 직접 만나면 어때? 너무 이제 상황이 너무 현재의 모습으로 만나게 되면 이제 내 어릴 적 기억의 상상 속에 그 은자는 떠올리기가 쉽지 않잖아. 약간 이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심정적으로 이해되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약간 그런 소설. 자, 그다음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이거 했었나? 황만근? 너네 시험 보면 안 했구나. 자, 인물과 인물의 외적 갈등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굳이 읽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장과 민씨가 말다툼하는 겁니다. 했었나?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약간 바보, 약간 좀 덜 떨어진. 이게 그냥 보면 알아. 자, 황만근이 주인공인데, 근데 약간 음, 뭐라고 하지? 비정상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좀 덜 떨어진? 아이 뭐라고? 모자란. 뭐라고? 그 뭐야? 잠깐만. 덜 떨어진. 그리고 아니면 약간 좀 바보 같은 캐릭터인데, but 순수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인물로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도 않는 좀 덜 떨어져서 바보 같지만 긍정적인 인물로서 이 작품에서 나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모두 다 무시해요. 동네 사람 모두 무시해. 덜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성시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야. 덜 떨어져서. 그런데 귀농한 인물인 민 씨. 이 인물만은 황망근을 동네 사람들과 다른 시선으로 봐. 다른 시선. 어때? 이런 존재로서 더 기념하고 높여야 될 사람. 그런데 이장이 농민 걸기대회가 있었어. 나라에 시위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로 한 거기에 굳이 안 불러도 되는 황망근을 나오라고 했던 거야. 이장이 마을 이장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갔는데 경운기를 끌고 오라고 했었는데 황망근이 그 말을 그냥 고지 듣고 시키는 대로 착하니까 경운기를 끌고 나갔다가 실종된 거야. 며칠 지났는데 안 돌아오고 있어. 그 상황에서 그 왜 그런 일이 황망근이 왜 갔고 왜 돌아오지 않는가를 걸기대에 참여한 그리고 주도한 이장에게 민 씨가 따지듯이 묻는 상황인 거야. 이런 걸 얘기해 줘야지. 대한대 갔을 때 이장님 황망근 씨가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민 씨가 흘기듯 노려봤. 민 씨를 눈을 흘기듯 노려봤다.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 나오라 했는데 뭐 잘못됐나? 아니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걸기대에. 많이 안 모였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황망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망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망근 씨한테 부탁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기라. 너는 이장이 동민한테 동네 사람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 이름이 이렇게 길어. 농가의 빚을 탕감해 달라는 촉구를 하는 총궐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가? 아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 다 돌았는데 황망건 씨는 왜 모르고 있냐 하는 겁니다. 둘이 싸우는 거야. 그지? 내가 아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줄러 앉았을 기라. 백리길을 갱운기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이 신문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신문 서로 검사 그러니까 신문을 주고받는 거지. 취조하듯이. 아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망건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갱년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갱년기도 그렇지 고장은 뮤신고장 망구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문다 뿐이지. 그 고장이 잘 나는데 황망근이라는 사람은 그 경기를 잘 고쳐서 타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못하고. 아 그럼 이장님 왜 경운기를 안 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아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지는 경운기 타러 황망근한테 오라고 해놓고 자기는 경운기 안 타고 트럭 타고 갔다는 거 아니야 편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엔딩 황망근은 벌기대에 참여했다가 겨울이었어.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경운기가 어두운 밤에 오다 보니까 떨어져서 바로 죽진 않고 떨어졌는데 경운기를 두고 뭐 지나가는 차라도 세워가지고 타면 되는데 경운기 지키겠다고 거기 지키고 있다가 추우니까 이제 막걸리도 좀 막 마시고 막걸리가 들고 있었거든. 그리고 취해서 자서 얼어 죽어. 얼어 죽어. 자 그다음 뭐 얼마나 했다. 뭘 봐. 야 우리 몇 시에 끝나는 거? 6시 끝나는 거잖아. 자 25분에 시작할게요. 아 얘 승혁이는 어떻게 된 거야? 잠들겠지?
Recording in progress. 자, 마저 가보죠. 상황한 건 이렇게 말했다 됐고. 긴장의 해소. 이 부분은 긴장의 해소나 이 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갈등의 해소라고 생각해 보셔도 돼요. 이거는 굳이 음, 요거는 요 작품은 건너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작품이 그렇게 음,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좋지 않은 건 아니야. 그 흔하게 나오지 않는 작품이어서 일단 건너뛰어 보고요. 자, 시간적 배경으로 가봅시다. 배경과 소재인데 뭐 시간적 배경이야. 그 작품에 나타나는 시대 혹은 계절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이 다 시간적 배경을 포함하죠. 자, 이 시간적 배경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 않고요. 시간대가 언제 옮겨지고 달라지고 그다음에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서 현재로 오고 있는 건지를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루피의 여기 마을에서 울음소리가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잠시 후의 일이었다. 자, 마을에서 울음소리가 왜 일어났냐? 자, 물론 양생원네 집이었다. 온 집안이 그대로 울음에 도가니 난데없는 곡성의 마을은 발칵 뒤집혔어. 순녀의 피나는 울음소리는 유독 마을 사람들의 간장을 끊었다. 간장을 끊었다는 건 뭐예요? 애를 태웠다. 애 태웠다. 애 끓는 뭐 이런 식으로. 애 끓다 뭐 이런 거야. 속상하게 했어. 대어리도 덩달아 삐삐 소리를 질렀다. 천다리가 뭐 어쩌고 뼈다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은 서로 귀에 입을 대고 쑥덕거렸다. 마을은 밤이 되어도 뒤숭숭했다. 목이 잠겨 이제 부서진 풀무 소리 같은 곡성이 목이 잠겨서 이제 곡성도 제대로 안 나는 거야. 진이 빠져가지고 바람 빠지는 풀무가 뭔지는 알아? 풀무가 뭐냐면 대장간에서 화력을 높이려고 바람 넣는 기구 있죠. 그거를 풀무라 그래요. 뭐 얘기하는지는 알겠어? 오, 맞아. 뭐 이런 거. 응? 응? 옛날에 요즘이야 뭐 다 전동식으로 바뀌긴 했지만 끊일랑 이일락 끝이 없어. 계속 울어. 뒤 언덕 도토리나무 잎새를 털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유별나 별나게 스산하게 음산하다. 며칠 뒤 이른 새벽 이런 거예요. 자, 시간의 흐름이죠. 여기에도 실제로는 여기에서도 시간 한번 끊을 수도 있습니다. 양생원네는 강을 건너 읍내로 들어갔다. 삼바우는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크게 한숨을 지었다. 뚜렷한 갈등의 원인이나 이런 건 없지만 양생원네가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런 처지에서 며칠 뒤에 강을 건너 읍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삼바의 모습인데 여기 시간적 배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정도만 좀 보면 되고요. 난소공은 제목 들어봤나? 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이때 난장이는 도시 빈민 계층을 상징해요. 이 난장이 가족의 아버지인데요. 어,
작은 공은 그 난장이가 가졌던 꿈, 소박한 꿈을 얘기를 합니다. 현실성 떨어지는. 근데 쏘아 올린 공은 어떻게 되죠, 결국? 다시 터지긴 왜 떨어져요, 다시. 좌절을 그린 겁니다. 그 꿈에 대한 동경과 좌절. 다른 게 아니고 이때 공간적 배경은 어디냐면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왜?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이게 되게 중요하지. 이 집은 그래서 벽돌 공장은 근대화를 상징하고요. 근대화의 어두운 측면. 근데 어두운 측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일단 공장의 굴뚝이 이 집안을 어둡게 내리덮는. 이해되니? 그래서 근대화로 인해 이 집안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나와요. 보면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소리치고 있었다. 뭐라고? 통장은 동네 사람들 뭔 일인데 통장은 자, 사람들은 소리치는데 어머니는 말이 없어요. 그들 사이를 비집거나 방죽조로 걸어오면서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고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곱주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답답해하는 거. 뭔데 이거? 나는 동사무소로 왔다. 1인칭 시점이네요. 행복동 주민들 동네입니다. 여기가 공간적 배경. 근데 이 주민들은 잔뜩 몰려 자기 의견을 튼실히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세 밖에 안 되는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 있었다. 쓸모없는 짓이었다라고 나는 생각해. 사람들의 항의를.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뭔데? 나는 바깥에 아까 게시판에 적혀놓은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등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지금 뭐야? 이 동네에 그렇지. 재개발이 발표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돈이 없는 처지니까 여기 개발한다고 하면 아파트 입주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포기할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나라에서 여기를 재개발 해버린다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서서 항의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미스터 방 들어봤나? 중학교 때 했나? 미스터 방? 너네 미스터 방 있었구나 시험범위 이번에. 그치? 자 나도 몰라. 자 뭐가 아니야? 2학기 때 기말은 지금 1학기 지났는데. 1학기 기말? 맞아. 1904년 8월 15일 역사상 광복 해방이 됐나? 잠깐만. 이날도 신기료 장수 방산복은 미스터 방의 한국 이름입니다. 신기료 장수는 뭐냐면요. 구두 수선 하는 일을 우리가 신기료 장수라고 하고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 시대적 배경 이것도 시간적 배경이라 생각해도 되지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여기서 시대적 배경이라면 이런 거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적인 시대를 나타내는 거. 그 시대를 어떻게 보는 거야. 우리나라는 구두 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했다. 그러나 삼봉은 강력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요런 게 이제 문제인 거지. 누구나 다 줘야 된대.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 덥석 껴안고 서로
껴안고 기뻐 눈물 흘리고 하는 것은 상봉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워 보일 따름이었다. 몰려서 달리는 군중은 오히려 성가시고 귀찮고 만세소리가 귀가 아파 이마살이 찌푸려질 대단히 역사 의식이 결여된 몰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게 미쳐 날뛰는 성실에서 손님이 없어. 손님이 부쩍 줄었다. 독립했다고 신발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정신 팔렸으니까.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하면서 자기 장사 안 된다고 독립된 거에 대해서 화내는 거예요. 그런 인물입니다. 시대적 배경. 자, 소재 역할. 껍비딴니 기억하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때 미스터 방은 왜 미스터 방이냐면 이 방산복이 원래 고향 시골 마을에 살다가 그 답답해가지고 뛰쳐나와서 고향 땅을 뛰쳐나와서 일본 가서 좀 살고 일제강점기에 또 저기 어디야 그 일본 가서 좀 살고 중국 좀 가고 미국까지는 갈 수 없었어요. 돈이 능력이 아주 안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살면서 외국인들 봤을 때 영어를 좀 비동량으로 배웠다가 해방이 돼서 해방 전에 이제 구두나 이제 제대로 구두나 좀 고치는 일이나 하다가 해방 이후에 어느 날 길거리에서 미군 장교가 수장에서 뭔가를 사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걸 보고 자기가 거기에 다가가 그걸 보고 아 저거다 한 거야. 통역을 좀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거 모두 다 저당 담보로 양복을 하나 빌려 입어. 세탁소 같은 데서. 옛날에 세탁소에 옷도 빌려줬어. 빌려 입고 좀 차려입은 다음에 미군 장교가 말하는데 통하지 않으니까 그 옆에 자기가 통역을 해줬더니 이제 이 사람을 통역으로 비서처럼 그 장교가 데리고 다니면서 장교가 이 사람을 뭐라 불러? 미스터 방이라고. 그러면 일약 집을 사고 막 이렇게 흡사하게 됩니다. 그 미군 장교의 힘을 등에 업고 돈을 여기저기서 청탁이 들어오는 거 뇌물 받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좀 몰락하는 장면이 끝나고 커피타니는 뭐냐면요 어 이인국 박사인데 커피타는 캡틴 이렇게 쓰나요? 네. 캡틴의 소련어 발음이 커피탄입니다. 그래서 닥터리, 커피탄리, 그래서 이인국 박사.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어떤 삶을 살냐면요. 그건 중요해서 좀 얘기하는데 일제강점기 해방, 그렇지. 일제강점기 해방, 전쟁과 그 이후.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 해방일 땐 친수. 친수 뭐야?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붙은 거야. 떡단이라고. 그 다음에 전쟁 이후 남한에서 살면서 이 사람이 원래 이북에 살면서 이북을 해방이 되고 나서 이북을 담당하는 소련군의 자, 어쨌든 그렇고 친미 장난 아닙니다 이 사람. 그때 세력에 잘 빌붙어요. 멋있는 사람? 자 그래서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뭐를 음 글쎄다 일단 봅시다. 이거 봐봐. 소재 역할입니다. 왕진 가방과 함께 38선을 넘어온 필한 유물의 하나인 시계. 이 시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두 개의 소재. 가방은 미군 의사에게서 얻은
새 것으로 가라며 흔적도 없게 된 지금. 왕진 가방, 과거의 가방 없어졌고, 시계는 목숨을 걸고 삶의 도피행을 같이 한 유일한 물건이고, 어찌 보면 인생의 반려, 짝, 와이프 같은 것이기도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이제 이 사람이 친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반민특위에 걸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재산을 전부 다 빼앗기고 완전히 몰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북에서 이북에 감옥에서. 근데 소련군 장교가 이곳을 담당하잖아. 소련군 장교한테 뭐가 있었어? 혹 같은 게 있었어. 너 어떻게 알아? 어디서 썼어? 아 됐어. 그럼 설명 안 해도 돼. 자 그럼 됐어. 잠깐만. 미스터 방이랑 헷갈렸다 중학교. 그래서 이렇게 쭉 자, 밤에 잘 때에도 그는 시계를 머리맡에 풀어놓거나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돌리는데 반드시 풀어서 등기 서류 정통장에 들어있는 비상용 캐비닛 속에 넣고서야 참 아주 비상용 캐비넷에 넣는 아주 소중히 여기는 왜 이거 되게 중요한 서류거든. 이거랑 같이 넣어 항상. 거기에는 또 그럴 만한 연유가 있었다. 이 시계는 제국대학을 저 일본 일제시대 때 또 받은 영예로운 수상품 뒤쪽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어. 일제시대 때 받은 그 수상품을 자랑스럽게 여기 영예롭다고 일제시대 때 받은 스스로 자랑스러워. 그래서 아직도 나이 좀 많은 오래 사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일본을 현재 대단히 우리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해. 일제 시대를 살았던 연세 드신 그 영향 그런 분들 45년은 끝났지. 45년이면 지금 25년이지. 저희도 한 80세 정도 되면 그 시기를 어쨌든 그 후 30년 전, 그 후 30여 년이 흘러서 자기 주변의 모든 걸 말했지만 시계만은 옛 모습 그대로. 시대의 흐름. 주변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보는 것인가. 20대 홍한, 붉은 얼굴. 붉은 얼굴이란 뜻인데 젊은 얼굴을 얘기할 때 보통 홍한이라고 얘기해요. 젊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은 반백, 음, 백발이 되었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만 간다. 일제시대 소련군 점령한 감옥 생활, 6.25 사변, 38선, 미군 부대, 그동안 몇 차례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 이 시계가 그때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지. 그 와중에도 이런 우여곡절 많은 세월 속에서 아직도 제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도 신기하다. 자, 정상 작동하는 시계. 그 모습은 마치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 자신의 모습과 비슷해 보여. 시간을 보고는 숫장처럼 째깍째깍 소리에 귀 기울일 때 그의 눈매는 흘러간 인생의 축도. 축도가 뭐랄까? 압축된 그림이 눈앞에 나타난 듯했고 그 속에서 강모와 스멜이 학생복을 벗어버리고 신사옥으로 갈아입던 그날의 감동을 시계를 받았던 그 순간이었겠죠. 뭐야? 학생은 졸업하고 의대생 생활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으로 의사가 돼서 지내는. 더욱 새롭게 해주는 충동은 금할 길이 없는 저 소재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소재가 없으면 자기의 과거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겠죠. 여기까지 하죠. 여기 그 다음 페이지. 얼마 안 길잖아. 호질 행복하대. 한 페이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농담이야. 자 호랑이의 질책. 자 이에 다섯. 자 풍자와 해악을 묶어서 우리는 골개미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골개미. 그러니까 골개미는 뭐냐면요.
대상의 권위를 추락시킴으로써 우스꽝스러움, 웃음을 유발하는 게 그걸 우리는 골개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을 보고 유발되는 웃음의 경우 그 웃음의 속성이 호감이 가는 대상을 보고 나타나는 웃음이 있어요. 개념적으로만 설명합니다. 호감이 가는 대상을 보고 나오는 그 웃음과 호감이 가지 않는 대상을 보고 나오는 그렇지 웃음 이 두 가지 성격에서 첫 번째 성격이 해학입니다. 두 번째 호감 가지 않는 대상을 보고 나오는 웃음은 풍자예요. 이때 그럼 뭐가 다르냐? 이때 해악의 웃음은요 안쓰러움, 연민이 바탕에 깔린 따뜻한 웃음입니다. 저걸 어째 터치하는 거 있지? 너 길 가다가 계단 막 급하게 올라가는데 학교에서 잘못 뛰어가지고 부딪힌 적 있지? 그런 경우 있다고 칩시다, 친구가. 그럼 딱 보면 저거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웃깁니다. 그래서 놀리면서 웃겠지. 그런 게 바로 안쓰러움, 연민의 웃음이죠. 안쓰러워.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때는 공격성이 없어요. 이때 웃음은 아이고 저걸 어째 쯧쯧쯧. 자, 이때 웃음은 그거 쌤통이다. 이해됩니까? 통쾌한 웃음이죠. 통쾌한 거. 그래서 그 웃음엔 대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쌤통이라고 생각하는 웃음입니다. 알겠니 무슨 얘기인지? 여기에 북곽 선생이 바로 비호감이 가는 대상이에요. 과부인 아들이 5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 어미가 있는데 이 어미가 과부인데 과부의 방에 양반이 몰래 밤에 찾아가서 애정 행각을 벌이려고 하다가 5 아들이 확 쳐들어오니까 도망쳐서 가는 모습에 똥구덩이에 빠집니다. 급하게 도망치다가 그 모습에 그거 쌤통이다. 풍자하는 모습이죠. 여기까지 하죠. 그러면 수고했다 윤지야.